금 투자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주식의 반대, 코인의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금의 정확한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은 주식도 코인도 아닌 바로 달러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 가격이 왜 오르고 왜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부채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연방 부채는 약 38조 달러, 한화 약 5선.7경 원을 넘어섰고 단순히 숨만 쉬어도 매년 2조 달러 이상이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에 들어섰습니다. 이자는 연간 1조 달러로 이미 국방비를 추월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의 부채가 이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은 곧 달러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의 균열이 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의 금 시세는 1돈 64만 원, 80만 원 이상으로 약 30% 상승했으며 온스당 국제 금 가격 역시 4,400달러 고점을 찍은 뒤 조정 후 다시 반등해 강한 상방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달러가 흔들릴수록 금은 반드시 오른다. 수천 년 동안 금은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가장 먼저 가격이 반응한 자산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채, 국제 신뢰 하락, 그리고 화폐 가치 훼손은 구조적으로 금을 다시 한번 장기 상승 사이클로 이끌고 있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직면한 공통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축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 보존 기능의 약화, 둘째는 정치적 중립성 상실입니다. 먼저 가치 보존 측면을 보면 미국의 부채는 2024년 기준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부채가 많아지는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10년 안에 부채는 50조 달러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장기 보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요인입니다. 30년 후 달러 가치가 지금과 같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누구도 확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달러의 정치적 중립성 붕괴입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동결, 중국에 대한 금융 제재, 이란, 베네수엘라,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언제든 미국이 마음먹으면 내 자산을 멈출 수 있다는 공포가 세계 각국의 정책 판단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20년 전 약 70%, 현재 50% 초반까지 하락했고 반대로 금 보유량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달러의 약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이며 금의 강세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금이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최근의 가격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의 역사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약 5,000년 동안 금과 은을 실제 화폐로 사용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금화 은화가 국가 경제의 중심이었고 각국은 전쟁, 복지, 인프라 건설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질 때마다 금속 화폐의 순도를 떨어뜨려 유통량을 늘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는 원래 4.59 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섬식히 일ging, 심지어 연전 20겔깅 수준까지 희석됐고 결국 화폐 가치 붕괴로 이어지며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달러 가치 하락과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시대가 지나 종이 화폐가 등장했을 때도 원리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은행에 맡기고 그 영수증, 즉 보관증을 화폐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화폐의 기원이죠. 이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강화된 시점이 바로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당시 미국은 1온스당 35달러의 금 교환을 보장했고 전 세계는 이 약속을 믿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은 신뢰 기반의 종이 화폐가 되었고 달러의 가치는 미국 경제력과 국가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부채 급증과 신뢰 약화가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이유는 결국 이 역사적 구조 때문입니다. 달러의 본질은 신뢰, 금의 본질은 실물이기 때문에 신뢰가 흔들릴수록 실물의 가치가 강화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화폐가 무너지는 과정에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화폐의 희석, 두 번째는 신뢰의 붕괴,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실물로의 회귀, 즉 금으로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고대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가 순도 4.5에서 0.1까지 떨어졌던 것처럼 어느 시대든 정부는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할 때 화폐 가치를 서서히 희석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속의 순도를 낮추는 대신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적자를 통한 사실상의 화폐 가치 희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0년 이후 단 몇 년 만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4조 달러, 9조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량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물가는 2022년에 9.1%까지 치솟으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달러 가치의 실질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 바로 실물 자산의 동반 상승입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금이 동시에 오르며 마치 모든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가격이 모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입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에서 이미 반복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자산이 금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생산량이 제한된 실물이며 동시에 부채나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폐 희석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종이의 가치를 의심하고 자연스럽게 실물 가치가 보존되는 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화폐 가치 희석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은 완전한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뒤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금태환이 사라진 순간부터 달러의 가치는 미국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신뢰라는 비가시적 요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그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 가격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그 신뢰의 마지막 축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부채 문제입니다. 미국의 연방 부채는 2024년 기준 38조 달러, GDP 대비 약 120% 수준으로 이미 선진국 평균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매년 2조 달러 이상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는 미래 가치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달러의 중립성 상실입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동결, 중국에 대한 금융 제재 등 미국의 조치들은 달러가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축통화는 신뢰,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핵심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약해진 것입니다. 셋째, 페트로달러의 흔들림입니다. 사우디와 중국이 일부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전환하고 러시아가 CNY설 예루브로 무역을 처리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통화 선택이 아니라 달러 의존도 축소라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은 다시 국제 금융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속도는 1950년대 이후 가장 빠르며 외환 보유고 내 달러 비중은 70%, 5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달러 중심의 시대가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만큼 금은 본원적 가치를 가진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요인은 미국의 부채입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채가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38조 달러, 약 5,007경 원을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에 달해 이미 국방비를 추월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특별한 정책을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2조 달러씩 자연 증가하는 구조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이 수준의 부채 증가율은 어떤 형태로든 신뢰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뢰 붕괴가 금 가격을 장기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BIS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20년 전 70%, 현재 50% 초반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금 보유량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금으로 교체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사도 만기 시 그 달러 가치가 지금의 절반 이하일 수 있다는 공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러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면서 달러 자산을 언제든 동결할 수 있다는 불안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다시 부채에 오염되지 않는 유일한 실물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은 이자 부담이 없고 채무자도 없으며 국가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위기가 깊어질수록 시장은 자동적으로 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투기적 랠리가 아니라 부채 시대가 만든 필연적 결과입니다. 달러 약세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원유 거래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결제되었고 이 구조가 달러의 절대적 지위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일부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CN와 유비 중심으로 무역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동결된 사건은 세계 각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통화가 아니다. 이 인식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국제 결제의 흐름을 뒤흔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2024년 들어 브릭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중결제 체제로 이동 중이고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금 결제를 병행하는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통화 다변화를 넘어 달러 의존도 축소라는 전략적 전환입니다. 그 결과 미국 국채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차나 사우디 등 주요 보유국들은 2024년 동안 미국 국채를 순매도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금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195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만큼 금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페트로달러가 흔들릴수록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 국가 간 신뢰와 권력의 기반이 되는 전략자산으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금 가격의 향후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과거 20년 동안 70%에서 50%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신뢰 이전이라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미국 국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젤렌, 사우디 등 주요 보유국들은 2024년 동안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순매도했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금으로 이동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와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량은 최근 2년 연속 195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23년부터 매달 금 보유량을 늘려 현재 공식 금 보유량이 약 2,235톤을 넘었고 실질 비공식 보유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외환 보유고의 핵심을 금으로 전환해 달러 의존도를 급격히 줄였고 인도, 터키,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들도 동일한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판단은 단순합니다. 30년 뒤 달러 가치가 지금만큼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더 이상 무위험 자산이 아니다.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한 사건은 중앙은행들에게 달러 자산은 언제든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금입니다. 금은 국가 간 결제에서도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부채, 채무, 정치 리스크와 무관한 유일한 글로벌 실물 자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수요 증가가 지금 금 가격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앞으로도 중앙은행의 금 매수 기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금은 개인 투자자만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안전자산이라는 점이 금 상승의 본질적 배경입니다. 한국 금시장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구조 변화가 얼마나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국내 금 시세는 1돈 60만, 전수 63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80만 원을 훌쩍 넘어 사실상 새로운 기준선을 형성했습니다. 단순 가격 상승이 아니라 30%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국제 금 가격 역시 2024년 최고점인 온스당 4,400달러를 찍은 후 단기 조정을 거쳐 다시 4,000달러대 초중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내 금 가격 상승이 단순히 국제 시세 때문만이 아니라 환율 영향까지 겹쳤다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4년 내내 1,30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았고 이는 달러 약세 논란과 별개로 원화 약세, 국내 금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경고 신호는 명확합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 즉 B2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험자산 쏠림이 극도로 심화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안전자산으로의 회귀가 강화되며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1돈 100만 원 시대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0만, 80만 원은 20만 원 상승이지만 이는 83% 급등입니다. 반대로 80만, 100만 원은 단 25% 상승이면 도달합니다. 즉, 한 번 트리거가 발생하면 100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달러, 신뢰 약화, 미국 부채 증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원화 약세, 국내 투자 심리 불안,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며 한국 금 가격은 이미 장기 상승 사이클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금 시장의 흐름은 단기 변동이나 감정적 매수 매도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미국의 38조 달러 부채, 연간 1조 달러 이자 부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70%, 50% 초반으로 감소한 구조적 변화, 중앙은행들의 195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의 금 매입, 원화, 약세와 국내 B2 과열까지 올 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 금의 장기적 상승이라는 확고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가격의 위아래가 아니라 구조적 방향성을 기준으로 한 전략입니다. 첫째, 금은 급등할 때가 아니라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자산입니다. 실제로 국제 금 가격은 4,400달러에서 조정 후 다시 반등 중이며 국내 금 가격도 단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수요가 강하게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금 투자 비중은 포트폴리오의 10-15%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 다수 글로벌 리포트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넣는 것은 위험하지만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셋째, ETF, 미니골드. 실물 금통장 등 방식은 다르지만 핵심은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지만 대신 가치가 절대 0이 되지 않는 자산이며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격이 반응하는 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1돈 100만 원 시대는 과장이 아닙니다. 60만, 80만 원이 플러스 33%였다면 80만, 100만 원은 플러스 25%면 충분합니다. 이미 글로벌, 국내 모든 조건이 이 숫자를 향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금은 지금 막 시작된 구조적 상승장의 중심에 있다. 단기 변동을 두려워하기보다 장기적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